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 월, 일, 시 각 풍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고요. 인성, 즉 편인과 정인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성, 즉 편인과 정인이 연, 월, 일, 시 각 풍에 위치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통변을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궁의 원리는 연간이 DNA라고 했습니다.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 연간에 의해서 월에 12개의 싹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중에 한 싹으로 태어나면은 60개의 꽃을 피울 수가 있고요. 60개 중에서 한 개의 꽃으로 태어나면은 또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중에 한 개의 열매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이 사주가 구성되는 원리이자 연, 월, 일, 시 각 풍의 의미가 다르게 되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은 근, 월은 묘, 근묘화실이라고 그랬죠. 이 각각에 대해서 천지인, 천은 시간이고 지는 공간이고 이는 사람 관계죠. 그래서 연은 초년기, 공간적으로는 국가나 해외고요.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 조상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월주는 청년기, 사회나 직장, 부모, 형제가 되고요. 일주는 중년기, 가정, 나나 배우자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은 노년기, 제2의 공간, 자식 자리에 해당합니다. 예, 이걸 반드시 기본으로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한 천간은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지는 실제의 모습이고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천간은 일간의 생각이나 의도하는 것, 정신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각궁의 지난 영상에서 배운 이 정인과 편인에 대해서 각 위치에 연, 월, 일시 각 풍에 위치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간목일간이 연에 이렇게 개수가 오면 연간에 정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목 이 양반은 DNA가 근본이 이 정인처럼 아주 원만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드러울 것이다. 그래서 초년기에 공부를 잘 했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인성은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은 활동성이죠. 초년에는 조금 활동적이기보다 좀 조용히 책 보는 걸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천간이기 때문에 드러나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 지지는 아, 정인이 되려면은 자수가 와야죠. 자수가 오면은 실제로도 그렇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그런데 연지에서 개해로 왔다. 그러면은 보이는 것은 정인이나 실제 현실은 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는 정인처럼 점잖고 원만하고 조용하고 그럴 것 같으나 실제로는 개해 편인이기 때문에 조금 끼가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편인은 이 식신을 그거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거의 활동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지에 이렇게 편인이 오면은 아, 이게 편인은 전문성이라고 그랬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업을 이 일간이 계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연지가 정인이라면 선비 집안이고 학자 집안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간에 있으면 드러나는 거고요. 연지에 있으면은 실제 모습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실제 여기에 정인이 왔으면은 점잖은 집안이고 학자 집안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편인이라면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 이 편인이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간이 이어받아서 가업을 승계할 수도 있겠구나. 아, 월에 정관이 있다. 그럼 월지부터일까요? 부모궁에 정인이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 부모의 역할이 아주 좋은 거죠. 정인이 일간을 생해주니까요. 또 일간 입장에서는 어, 등령, 월령을 얻었다. 그래서 등령을 얻었다. 등령을 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간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월지에 월령에 정인이 왔다면.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골고루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월간에 정인이 왔다면은 월지로부터 투간이 돼 있으면은 이건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 직장이나 사회공이기 때문에 학문하는 직업, 배우고 가리키는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월지가 편인이라면은 아, 편인의 월지를 주는 부모 때문에 조금 부모를 의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상대적으로 편인과 정인의 그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 때문에요. 월간에 편인이 있으면은 그 정인과 마찬가지로 월령에서 투간이 돼 있으면은 역시 편인의 직업에 에, 편인 직업에 해당하는 그런 전문적 어,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령에서 투간이 됐을 때요. 그리고 편인은 부분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깊게 관심을 갖고 그걸 수용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직업 면에서도 조금 독특하거나 아니면은 예술 계통, 철학 계통 그런 쪽에 종사할 수도 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은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지의 정인이 오면요. 일지는 배우자궁인데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가 왔으니까 아, 어머니로부터 생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조금 마마보이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또 이게 배우자 궁이니까 배우자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성향도 아울러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편인이 와 있다면은 부인이 어, 내지는 그 나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머니가 배우자궁에 와 있는 것이죠. 역시 부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가 와 있으니까 그 부인과 어머니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간목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이 인성은 남성의 활동성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왔든지 편인이 왔든지 남자의 활동성으로부터 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남자의 기운을 활동성을 활동성으로부터 그 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의 식상, 남자의 에너지, 활동력을 저하시킵니다. 남자의 그 에너지를, 활동성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남편으로부터 받으려고를 많이 하니까요. 또 이 간목이 여성이라고 그러면 일시는 이게 나의 공간인데 일시의 비견, 겁재와 인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남편이 이 배우자궁으로 들어올 공간이 그 스페이스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시에 이 네 글자가 비겁이라든지 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는 그런 여성의 사주는 이혼의 정부도 상당히 있는 이유는 이 배우자가 이 일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모두 어, 이 여성의 세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기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시인은 자식궁이고요. 미래인데요.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래죠. 그래서 시의 인성이 있으면은 시 간에 정인이 있다. 그러면은 정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어머니면은 늙어서까지 어머니와 인연이 있겠구나. 어머니를 봉양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뜻이고요. 또 편인이 있다고 그래도 역시 편인도 어머니가 돼 있으니까 나이 먹어서까지 어머니를 봉양할 그런 인연이 있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요, 이 시 간에, 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성이 있으면은, 시 간에 정인이 있으면은, 나이 먹어서까지도 공부를 할 것이다. 또 정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공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에, 편인이 와 있으면은, 편인은 끼가 있고요. 조금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자식하고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자식궁인데 여성의 입장에서 이게 편인이나 정인, 인성이 자식궁에 있으면은 아, 식상이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목이 여성이라면은 자식과 자식을 극하기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있을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그 각 궁의 위치별로 인성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어, 이 시 간에 정인이 있으면 이건 역시 드러나는 부분이죠. 시지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예, 모두 그런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지, 시간, 시지에 대해서 정인의 특성과 편인의 특성,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대입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크로스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간도 청년기, 중년기에 맞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도식적이고 그냥 일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고 안 그렇고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요.
아, 여기 연간에 정인이 왔는데 이 개수가 좋게 작용하는 길신이면은 편인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편인 같은 경우는 끼, 또 부정적, 의심 이런 나쁜 의미도 있고요. 또 뭐 조건적 수용이라든지 수용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의심이 많다든지 어, 그런 거보다요. 이게 여기가 임수라고 그래도요. 길신이면은 편인도 좋은 의미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사주를 그 정확하게 보는 의미입니다. 보는 방법이죠. 이 정인이라고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일간 입장에서 흉신이라면은 정인도 나쁘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까 각 글자마다 글자가 일간을 제외한 일곱 개의 공간에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이 각 글자가 일간 입장에서 좋은 글자냐 나쁜 글자에 따라서 어, 편인이라고 그래도 길신이면은 좋은 뜻으로 발현이 돼요. 좋은 뜻으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정인이라고 그래도 이 사주 전체에 여덟 글자에서 나쁜 의미로 사용되면요. 아무리 정인이라고 그래도 나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정인과 평인인 각 글자가 에, 좋은지 나쁜지 그걸 떠나서 그냥 궁의 위치별로 어,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정인과 편인이 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표피적이고 도식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해석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응용으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인이 왔다고 그래도 일간이 신강신약을 위주로 사주를 해석하는 주로 이제 적천수적인 방법이죠. 일간이 매우 매우 강한데 그러면은 인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간이 매우 매우 강하면은 이렇게 식상이나 식재관으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해 주든지 그걸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일간이 매우 매우 강한 아주 왕한 사주인 경우는 정의는 적천수적인 방법론에 따르면은 길신이 아니라 흉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상의 궁도 연치가 정인이라고 해도 이 자가 왔다고 그래도요 조상 자리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해석은 각 위치별로 정인이라든지 십성 글자가 왔을 때 그냥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정도는 아까 그 궁의 의미와 그 십성 예를 들면 정인이면 정인, 편인이면 편인에 맞게 일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인이 길신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정인은 더욱 좋아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편인도 길신이 된다. 그러면은 편인의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미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편인도 아주 좋게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각 성이, 각 글자가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 원리에 입각해서 사주를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해석하는 것보다 각 궁의 위치별로 쭉 말씀드린 거, 요것을 알아야만 이 흉신인과 각
이 각 성이요. 지난 영상에서 성은 별이고 위치다 그랬죠. 별마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와 나와의 작용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성이 있죠. 그래서 궁의 위치별로 각 십성이 왔을 때, 이를테면, 연간에 정관이 왔다. 그러면 굉장히 바르고 올바르고 점잖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이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그런지는 또 연지에 정관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바르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이 연지에 있는 정관이 길신인지 흉신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보면요. 예, 간목일간이 연에서 이렇게 편인을 봤어요. 또 연지에서는 정인을 봤어요. 그러면 드러나는 모습은 성격이 조금 까칠하고 끼가 있을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는 연치니까요. 아주 사람이 점잖고 긍정적이고 생각을 골고루 세상을 보고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이겠구나라고 이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길신인지 흉신인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이 사주 8글자 모두를 알아야 됩니다. 예, 격을 보면은요, 원령을 보면은 미트 속에는 지장간에 정을 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령과의 관계는 정제라고 볼 수가 있죠. 정제격이라고도. 그러나 원령에서 투관된 게 이게 여기인 정화가 투관이 됐어요. 또 혹자는 이 을목에 해당하는 목에 해당하는 간목이 투관돼서 이거는 비견격 내지는 권력격이라고도 할 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평진전에 보면은 비경과 겁재는 격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든 이 간목을 용신이라고 보는 것은 공부가 덜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비경격 내지는 걸록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거는 여기인 정화가 투관돼서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권. 한마디로 목화 상관격. 그래서 목화 상관은 희, 견인, 인성을 보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인성은 수생목이니까요. 이 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평 진전의 이론에 따르면 용신은 이 정화가 용신이에요. 상관이 용신이죠. 그리고 이 용신이 살상겁인 사흉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흉신은 제화시켜야 좋습니다. 합을 하든지 극을 하든지. 그래서 정임합으로 그걸 했죠. 아직 합제를 했죠. 그래서 이른바 격이 상관격으로서 성격이 됐습니다. 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격이 이루어지면 일단 사주가 좋은 사주다. 자평진전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해석하면 이 임수가 상신이 되는 거예요. 상신이. 예. 그리고 적천수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정임합을 하죠. 그러면은 임수도 근이 있고요. 정화도 근이 있어요. 둘 다 근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임합, 특히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합반된다, 기반된다,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접천수료를 취하면서 합반이 아니라 정임합화목으로 바뀌었다. 합화를 인정하는 그런 견해에 의하면은 더 이상 정화도 화가 아니고 임수도 수가 아니라 다 목목입니다. 목목. 그 견해에 의하면 합화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은
목이 8글자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요. 또 인성을 받고요. 여기에 미에 근도 있습니다. 이게 을목이라는 그리고 진토 속에도 여기가 을개무니까요. 역시 근을 봤어요. 그래서 매우 강한 왕한 일간이 신강하다,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 기운이 오면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화나 토나 아니면은 금으로 화토로 설기 해주든지 기운을 빼주든지 금기운으로 극해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수인성은 일종의 희신이 아니라 휘신입니다. 흉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인성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적천수리에 보면은. 합파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저의 경우는 합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 실제로 이 양반은요, 인성이 외국에 있으니 외국에서 공부하기가 가능성이 커요. 이 양반은 제가 사주를 어, 지속적으로 봐드리는 양반인데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합화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은 이 인성운이 오면은 매우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성품도 온화하고요. 아주 젠틀합니다. 월간에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은요, 말을 마구마구 해가지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 매너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이 상관이 좋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양반은 아이디어도 많고요. 생각이 아주 다방면에 재능이 많습니다. 이 상관이라고 해도 아주 좋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인 사회성도 좋고요. 직장운도 매우 매우 좋습니다. 이 양반이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의 부모님을 보면은 이 미토가 부친이고요. 여기 임수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버지가 굉장히 집안도 굉장히 바르고 좋은 집안입니다. 에, 만약에 합화를 인정하거나 이거를 합반이 됐다. 사흉신은 재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합이기 때문에 합반이 돼서 이 정화와 임수가 작동을 못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상관이 좋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명리에서는 저의 경우는 격천수류적인 해석과 또 자평진전식의 해석과 또 이 간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즘 이 맹파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저의 경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주역의 원리를 사주 해석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입각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이 일치하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적전수료, 자평진전료, 또 맹파료 그 어떤 견해에 의하든 사주 해석의 오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 8글자를 주역계로 전환을 시켜서 보니까 이 양반의 선천계는요, 내풍항입니다. 선천계는 인생 전반부를 의미하고요. 후천계는 인생 후반부를 의미해요. 인생 전반부에도 오효를 얻어서 중용을 얻었습니다. 오효가 임금 군왕의 자리예요.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도 이효를 얻어서 또 역시 중용을 얻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인생 전체가 전반부에도 중용을 얻었고 후반부에도 중용을 얻었기 때문에 인생이 원만하고 무사무탈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사주예요. 맹파적 입장에서 보면은 비겁 상관이 세력을 이루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갑술, 갑, 정미가 전부 다 양의 세력입니다. 그 양으로 이 음들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자격증이고 권리고 권력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좋은 직장에 아주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족천수류, 이 자평진전류를 목화상관은 인성을 기뻐한다. 그러면은 이 개수대운이 오면요. 개수대운이 오면은 역시 수대운, 인성운이기 때문에 좋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나 개수대운이 오면은 이 귀한 상관이 망가집니다. 그걸 받아가지고요. 망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글자고 이 일간, 이 사주 주인의 능력이자 역량인데요.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만약에 목화상관은 희견인, 인성을 보는 것이 즐겁다, 기쁘다고 그랬는데 인성이라고 그래서 인수를 보면은 즐거우나 개수가 오면은 이 양반은 조금 조심할 대목이 있어요. 즐겁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볼 때는 격국눈뿐만 아니라 이 간지 하나하나에 예, 지난 영상에서 공양학은 상수리의 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역시 상으로도 봐야 되고요. 이 글자 하나하나에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야 그게 바로 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정인합,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천간에 합의돼 있으면 이 글자들이 합화가 되느냐, 변하느냐, 이제 목으로 변하느냐, 그런 경우는 기 일부입니다. 적천수료를 취한다고 그래도 저의 경우는 이런 경우 일체 인정을 않고 있고요. 이런 정임 합화 목 이거는 그 황제내경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명리보다 동양의 의학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더 맞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명리 해석할 때 합화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합반돼서 이 글자의 작용력이 다 상실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자격력이 상실이 돼 있으면 외국 가서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하고요. 국내에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합반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나의 이 획득이라든지 예, 이 정하는 간목일간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이 추구하는 것이 인성이다. 자격증이고 권력이고 권리다. 이렇게 획득한다, 추구한다, 합을 했으니까요. 이제 이 간목, 이 정화의 자리에 임수가 온 거와 같습니다. 또 임의 위치에 정화가 온 것과 같습니다. 상호 교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합을 하면은 그 개념이 추구한다, 획득한다라는 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사주를 안정적으로 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편인이지만 아주 길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권력운, 이 도장운, 문서운, 회사운 이런 게 모두 다 좋습니다. 편인이지만요. 또 월에 이게 월이 사회공이자 부모공이거든요. 부모 형제 모두 다 좋습니다. 이 양반은 상관이라고 여기에 상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예, 아무리 길신인 정제라고 그래도 이 사주 8글자 내에서 흉하게 작용하면은 정제도 나쁜 뜻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을 늘 잊지 마시고요. 사주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은 적천수료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자평진전적 방법론, 또 요즘 맹파론적인 접근 방법에 의해서 각각 해석을 해보고 어느 이론에 입각이든 해석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오류마저도 줄이려면 이 8글자의 수를 다 간목이면 6 이렇게 그 수를 부여를 하죠. 임수도 6, 뭐 자수노는 뭐 1, 6, 미투는 50 이렇게
각각의 숫자를 부여해서 이렇게 주역계로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켜서 주역에 의해서도 판단을 해보면은 이 양반은 굉장히 격이 높고요.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사주 해석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그 억부론적인 관점과 격국론과 또 맹파적인 그 음양 오행론과 이걸 다 각각에 대해서 통합해서 해석을 하고요. 또한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서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주역의 입각에서 상담을 하면 도덕적으로 헛새무민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주역에 의해서 사주를 해석을 하면요.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